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남해 리조트. 금빛 샹들리에가 유리 바닥을 밝혔다. 로비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강인옥 66, 검소한 누비 외투, 다른 가죽 핸드백, 손가락엔 평생의 주름. 호텔 직원이 말했다. 손님 예약이 없으십니다. 인옥은 고개를 숙였다. 저의 방에 잠깐만요. 그때 계단 아래서 며느리가 보였다. 은채, 화이트 롱코트, 반짝이는 귀걸이.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적? 인옥은 어색하게 웃었다. 너희 신혼여행이라 근처 왔다가. 은채가 빠르게 걸어왔다. 신혼여행은 둘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 말이 로비에 퍼졌다. 직원들이 돌아봤다. 순간 호텔 로비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도,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젓가락과 손을 멈춘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마치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장면 뭔가 심상치 않다. 그 정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강인옥 혼자였다. 인옥의 손에 든 종이봉투, 약밥이 담긴 것. 떨렸다. 그냥 밥이라도. 지금 장난해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다. 신혼여행이잖아요. 좀 선 넘지 마세요. 인옥의 몸이 흔들렸다. 태수가 뒤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엄마, 그냥 가자. 여긴 우리 있을 곳 아니야.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렸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인옥은 로비 밖으로 걸어나갔다. 약밥 봉투가 툭 떨어졌다. 은채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등기소에 한 줄 문장이 도착했다. 전재산 권리자 변경 신청 강인옥. 겨울이 지나가던 늦은 오후, 태수와 은채의 집은 조용했다. 거실 테이블 위 여행 가방 2개가 반쯤 열렸다. 새 여권 지갑과 비행기 티켓이 반짝였다. 주방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일 어머님 댁 들렀다 갈 거야? 태수는 옷을 넣다 멈췄다. 굳이?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은채가 컵을 씻던 손을 멈췄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은 결혼식 때도 그렇고 요즘 계속 좀 선 넘는 게 있어서.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선? 응. 뭐든 자꾸 끼려고 하잖아. 신혼여행도 혹시나 갑자기 들이닥칠까 좀 걱정돼.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은채의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채야, 엄마가 우리 신혼여행 따라오실 분은 아니야. 은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걸 누가 알겠어. 지난번에도 우리 신혼집에 연락 없이 갑자기 오셨잖아. 태수의 손끝이 긴장했다. 그건 너한테 김치 가져오신 거였잖아. 엄마는 그런 분이셔. 은채는 컵을 내려놓고 탁자에 기댔다. 여보, 난 그냥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태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날 밤, 대화는 짧게 끝났다. 하지만 공기 속 미세한 불편함은 다음 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흐린 겨울 오후,
이녹은 작은 보자기에 반찬을 싸들고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딩동. 문이 열렸다. 은채가 나왔다. 표정은 환하지 않았다. 예의는 지키려는 모습.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녹은 웃으며 말했다. 응, 집 근처 장 봤다가 너희 생각나서 반찬 좀 하길래 가져왔지. 은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갔다. 어머님, 다음엔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녹은 순간 멈칫했다. 은채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말끝은 분명했다. 신혼집이니까요. 어머님이 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도 생활 리듬이 있으니까. 그 말은 문을 절반만 열어둔 자세에서 더 또렷했다. 이녹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럼 다음엔 연락하고 올게. 돌아서는 순간 보자기 속 반찬이 밑으로 기울었다. 이녹의 손이 떨렸다는 뜻이었다. 비가 잦아든 아침. 이녹은 작은 원룸에서 찬물을 데우며 테이블 위 서류들을 들여다봤다. 토지대장 사본, 통장 정리표, 등기부등본, 복덕방에서 가져온 메모지, 권리자 변경 본인 신청 가능. 이녹은 무릎 위 손을 꽉 쥐었다. 전날 들었던 한마디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선 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이녹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태수. 이녹은 숨을 들이마시고 받았다. 엄마, 어제 은채가 좀 예민했어. 신혼여행이라 그런 거니까. 이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수가 이어 말했다. 근데 엄마, 혹시 어제 많이 속상하셨으면 미안해. 이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 여행 잘하고 와라. 전화를 끊었다. 이녹은 데운 물을 컵에 붓고 앞에 조용히 앉았다. 오래된 달력을 천천히 넘기다 한 날짜에 눈이 멈췄다. 남편 기일. 남편이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 붙잡았던 약속. 아이들한테 패 끼치지 않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 결심이 전 재산을 정리하게 만든 첫 불씨였다. 이녹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흑색 파일. 속엔 남편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녹 씨,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우리 태수 잘 부탁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이녹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고백처럼 빈 방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녹은 결심한 듯 펜을 들어 서류 하단에 사인을 했다. 그 서류는 다음 날 아침 등기소 우편함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툭! 그 작은 소리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다. 남해의 리조트. 겨울비가 지난 자리에서 태양이 조금씩 번졌다. 신혼여행 둘째 날 아침. 은채는 호텔 발코니에서 커피를 들고 바다를 바라봤다. 잔은 뜨거웠다.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 넘지 마세요. 은채는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작게 신음을 내뱉었다. 나 너무 심했나?
그 말은 바깥 바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였다. 뒤에서 태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은채야, 어제 그 일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님 표정이 너무. 더 말하지 못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그저 가만히 서 있던 인호. 눈빛은 그저 미안하다는 듯, 괜찮다는 듯,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했다. 은채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신혼여행에 오실 줄은 몰랐어. 그 압박이 너무 무서웠어. 태수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 혼자 지내잖아. 혼자 사는 게 오래되면 가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원해서 그래. 은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걸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무섭다고 느껴지는 나도 있어. 바다바람이 발코니 난간을 스쳤다. 여보, 나 사실 어머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거나 자꾸 함께하려고 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는 느낌이 들어.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무언가? 딸처럼 대해주시는 것도, 가족으로 끌어안으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 말을 하는 은채의 목소리는 단순한 짜증도 불만도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태수는 은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채야, 너 내 친정 얘기 제대로 말한 적 없지? 은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발코니 기둥에 기댄 손끝이 조용히 떨렸다. 응.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 은채가 25이던 해. 친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기, 빚 연대보증. 그 파국 속에서 가장 흔들린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말했다. 그래도 시댁이 우리 좀 받아주면 우리 좀 기대도 괜찮겠지? 그 말은 은채의 마음을 비정하게 갈랐다. 남의 집에 기대라는 말, 그 집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하라는 뜻이었을까? 그 혼란 속에서 은채는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 첫날 친정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잘 좀 해라. 시댁이 너희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너라도 우리 살길 막으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너는 시댁에게 매달려라는 압박처럼 다가왔다. 그 뒤로 은채에게 시댁이라는 단어는 늘 무섭고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태수의 어머니 인옥은 그녀에게 너무 따뜻했다. 너무 가까웠다. 그게 은채에게는 부담이었다. 그 부담이 선 넘지 마세요라는 날카로운 말로 폭발해버린 것이다. 은채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여보, 나 사실 어머님한테 늘 미안해. 근데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말, 엄마가 들었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바람이 찻잔을 흔들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죄책감 들어.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으로부터 문자일 건. 전재산 권리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지? 은채에게 보여주려다 잠시 멈췄다. 불길했다.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신청인 강인옥. 태수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 문자는 단 하나 더 이어졌다. 처리 예정일 오늘 오전 9시 30분. 그 시간은 딱 지금이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채야, 엄마가 재산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은채는 숨을 멈췄다.
정리? 태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어제 일 때문에 우릴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은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커피 잔이 그녀 손에서 흔들리다 탁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어머님 혼자서 그런 걸. 은채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여보, 우리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 지금 바로 돌아가자. 둘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여행객이 아니었다. 죄책감, 불안, 두려움, 후회. 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둘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비행기 일정을 바꾸려 급히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그 순간 안내 데스크에서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다. 등기소, 등기 변경 완료 강인홍. 도장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다.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서둘러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에는 낮에 햇살이 부서졌다. 둘의 표정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은채는 안전벨트를 매고 두 손을 꽉 쥔 채 말했다. 여보, 정말 어머님이 전 재산을 다 정리하신 걸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문자의 권리자 변경 완료라고 나왔어. 엄마가 직접 신청한 거야. 은채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우리를 버리겠다는 뜻일까? 태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은채의 머릿속에 어제 로비에서 보던 인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저 조용히 작게 미소 지으려 했던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있던 슬픔을 왜 그땐 몰랐을까? 여보, 우리 너무 잘못한 거 맞지? 태수는 침 삼키듯 말했다. 돌아가서 엄마랑 얘기하자. 비행기 엔진음이 둘의 심장을 계속 눌러왔다. 인옥은 작은 원룸 테이블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된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 때 매일 끓이던 그 된장의 향기.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온기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전재산 권리자 변경 완료 통지서, 임시 예금 정리 영수증, 남편의 마지막 편지. 그 옆에는 낡은 반지 하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건 당신이 가져야 해라며 준 유일한 예물. 인옥은 그 반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아이들한테 부담 안 되려고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서였다. 벽시계가 딱 정막을 깨뜨렸다. 인옥은 남편 유품 상자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남편이 생전에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다. 태수 결혼자금 500만 원 마련. 은채 친정 도왔던 그 일, 인옥 씨에게 미안. 아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우리끼리 잘하자. 여보, 나보다 오래 살아줘. 각각의 글자마다 남편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옥은 그 메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당신 말대로 할게. 나보다 먼저 가지 말라고 했지. 눈가가 젖어갔다. 당신 없는 세상,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그 말은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3개월 전 어느 날, 인옥은 우연히 자기 이름으로 된 보증 채무를 발견했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 고객님,
이거 연체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강제 집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옥은 놀라 말했다. 저 보증 선 적 없는데요? 직원은 조용히 한 서류를 내밀었다. 고정된 도장. 남편과 생활비 맞춰 쓰던 그 오래된 도장. 그리고 6년 전 날짜의 서류. 아, 그때 은채 친정에서 결혼 준비 서류라고 해서 이름 적어 달라던.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가 그렇게 활용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인옥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조차 없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부부 사이가 흔들릴 텐데. 은채 친정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날 이후 인옥은 매달 조금씩 본인 연금에서 빚을 갚기 시작했다. 6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견디다 신혼여행 첫날 로비에서 직접 들은 말. 좀 선 넘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6년 동안 혼자 참고 견뎌온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인옥은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태수하고 은채 잘 살아야지.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 웃음이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은채는 손에 쥔 기내식 포크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여보, 혹시 우리 때문에 어머님이. 태수는 한숨을 삼켰다.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부담 주기 싫다는 말을 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택시는 골목길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둑한 겨울밤이 드리워져 있었다. 곧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 불은 꺼져 있었다. 태수가 벨을 눌렀다. 딩동. 아무 대답도 없다. 또 눌렀다. 딩동. 여전히 없다.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어머님 계신 거 맞지? 태수는 불안한 마음에 비상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희미한 찬 공기가 둘을 스쳤다. 거실은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었다. 은채는 숨을 삼켰다. 어머님. 둘은 집을 둘러보았다. 싱크대 옆엔 조금 데워진 듯 식은 국물 냄새. 반찬통은 비어 있었다. 컵 하나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다. 태수에게 작고 단단한 한 문자.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쓴 듯한 흔들리는 글씨가 있었다. 태수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3개의 문서가 있었다. 전재산 권리자 변경 완료 통보서, 임시 예금 전액 인출 확인서, 그리고 노란 줄로 접힌 작은 종이 한 장. 태수는 그 종이를 먼저 펼쳤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멈추었다. 태수야, 너희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잠시 떠날 거다. 은채가 입술을 막았다. 어머님 어디 가신 거야? 그때 서랍 끝에서 또 하나의 종이가 떨어졌다. 은채가 그것을 집어들고 읽은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남편 산소 그곳이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 태수는 즉시 말했다. 산소로 가자. 어머니 지금 거기 계셔. 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밀쳐나갔다. 겨울밤의 바람이 둘의 옷깃을 날렸다.
산소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길고 위험할 만큼 차가웠다. 산속 초입. 겨울밤의 공기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태수는 핸들에 손을 꽉 쥐었다. 은채는 조수석에서 손끝을 떨고 있었다. 여기 맞아? 은채가 조용히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 산소 여기 맞아. 헤드라이트가 얼어붙은 길을 비췄다. 서리가 낀 나뭇가지들이 사람의 손처럼 흔들렸다. 차가 산 중턱에 멈췄다. 두 사람은 급히 문을 열고 내렸다. 숨이 하얗게 올라갔다. 도시는 멀었다. 이곳은 그저 계절과 바람과 어둠만이 존재하는 공간 같았다. 태수는 얼어붙은 흙길을 뛰듯 걸으며 작게 외쳤다. 엄마, 엄마. 은채 역시 뒤따르며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산소 앞. 작은 바람막이 위에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인옥. 얇은 외투뿐. 손엔 남편의 낡은 반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수가 달려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데. 인옥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왔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내뱉는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다. 태수가 말했다. 왜 여기 계세요?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인옥은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냥 여기가 당신 아버지랑 내 마지막 약속의 자리라. 은채는 차갑게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전 재산을 정말 다 정리하신 거예요? 인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인옥은 남편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은 눈처럼 가볍게 떨어졌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천둥처럼 울렸다. 은채는 갑자기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그러셨죠? 인옥은 놀라며 손을 내밀었다. 아,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은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신혼여행, 호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 넘지 말라고. 제가 말해서 그게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인옥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은채의 손등 위에 올렸다. 내가 넘은 거 맞다. 내가 너희한테 말없이 찾아가고 말없이 챙기고 그게 너한테 부담이었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은채는 오열하듯 말했다. 전 가족을 무서워해요. 태수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은채야. 은채는 울음 속에서 억눌던 말을 터뜨렸다. 저 친정이 무너졌을 때 엄마가 시댁의 기대라고. 그 말이 평생 족쇄처럼 박혀 있었어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따뜻할수록 제가 더 무서웠어요. 그 고백은 은채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산속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인옥은 남편 반지를 꼭 쥐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은채야, 너 친정일이 힘들었지.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내가 다 들었단다. 네. 인옥은 남편 메모를 펼쳤다.
내 친정 부모님이 너희 결혼 자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내 남편이 전부 알고 있었어. 태수는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그래. 내 아버지 성격 알잖니. 그 사람 은근히 다 챙기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메모의 다음 장을 펼쳤다. 연대보증 인옥 씨 모르게 처리. 태수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대신 보증을 선 거예요? 인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친정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지. 은채는 입술을 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았다.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럴 거다 생각했어. 말해봐야 너희 둘은 미안해할 테니까. 그러고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대출 상환 확인서 6년치. 매달 인옥이 상환한 기록.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쓴 메모. 태수는 그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이걸 혼자. 인옥은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야. 아이들 마음 편하게 살라고.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발끝으로 떨어졌다. 태수가 물었다. 그럼 전 재산은 왜 다 정리하셨어요? 인옥은 하늘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랑 거리를 좀 두는 게 맞겠다 생각했어. 은채가 말했다. 어머님, 너희 나 챙기느라 너희 부부 사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 눈물이 맺힌 눈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남편 따라갈 준비만 하면 돼. 너희는 너희 둘이서 부담 없이 예쁘게 살아야지.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다. 은채는 흙바닥에 손을 짚고 말했다. 어머님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옥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을 이제 듣는구나. 은채는 울부짖듯 말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은채도 태수도 인옥도 알 수 있었다. 부스러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는 작은 소리. 은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지? 태수는 현관등 같은 작은 불빛을 보며 말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파카를 입은 중년 남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혹시 강인옥 씨 맞으세요? 인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남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은채 씨 친정 쪽에서 보내드린 사람입니다. 은채의 얼굴이 굳었다. 친정에서요? 남자가 말했다. 급한 얘기가 있다고 전하라고 해서. 그리고 남자는 한 봉투를 인옥에게 건네려고 했다. 이건 6년 전 일과 관련된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태수와 은채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인옥의 손끝은 가볍게 떨렸다. 6년 전 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의 진짜 보증인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산속 공기는 더 차갑게 일렁였다. 산속의 찬바람이 봉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다. 이거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해요. 당시 은채 씨 친정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자료입니다. 은채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숨기고 싶어 했던 자료? 남자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태수가 앞에 서서 말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 사건, 겉으로는 친정 쪽의 금융사고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봉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남자가 말했다. 시댁 쪽 누군가가 대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옥은 그 말을 듣고 말을 잃었다. 시댁? 누가? 남자는 봉투를 인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인옥은 손끝을 떨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 한 장. 보증 채무 계약서 대리 서명 의혹. 그 아래 수기로 적힌 메모. 태수가 먼저 그것을 읽었다. 대리 서명?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강인옥 씨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정확히는 서류 2장에서 필체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은채는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그럼 그 서류 어머님이 쓴 게 아니라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예. 강인옥 씨가 아닌 사람이 강인옥 씨의 이름으로 서명한 겁니다. 인옥의 손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가능해요? 남자가 말했다. 가능합니다. 특히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침묵. 산속의 겨울 공기가 얼음처럼 내려앉았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봉투 속 2번째 서류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다. 이게 그 사람의 필체 감정 결과입니다. 태수가 문서를 펼쳤다. 그 문장 하나를 읽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대리 서명인 추정 강성 구강인옥 남편. 태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 인옥의 입이 떨렸다. 성구, 그 사람이 내 도장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기록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강성구 씨입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이 저희 친정을 살리려고?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서 발견된 3번째 서류였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3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은채도 인옥도 말을 잃었다. 서류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채무자 측 은채 친정의 요청으로 이 보증을 인옥 씨 모르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그 밑에 쓰여 있던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한 줄 메모. 인옥이 알면 상처받으니 내가 대신 감당한다. 바람이 크게 불며 종이 모서리가 흔들렸다. 인옥의 눈이 서서히 젖어갔다. 그 사람이 나 상처받을까봐. 말을 멈추며 입술이 떨렸다.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도 모르고. 은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봉투 맨 아래에는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인옥이 그것을 펼쳤다. 그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 진실은 인옥 씨가 아닌 태수에게만 알려라. 은채나 친정까지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인옥은 그 글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술을 달싹거렸다. 당신 왜 다 혼자 감당했어? 태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는 평생 그랬잖아.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서류들은 아직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구 씨의 생전 부탁이 남아있어 이제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때문에 이런 일이. 눈물은 흐르고 손은 떨리고 숨은 끊길 듯 이어졌다.
저 이제 어머님께 감히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그때 인옥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말은 한순간 모두의 움직임을 멈췄다. 인옥은 남편의 반지를 꼭 쥐고 말을 이어갔다. 너희 친정이 어려웠겠지. 어머님, 성구는 그럴 사람이다. 바람 한 번 스쳤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은채는 흐느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너무 큰 짐을. 인옥은 조용히 말했다. 부담은 부담일 때만 짐이고 가족이면 그게 짐이 아니라.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사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은채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봉투 안가장 아래에 또 하나의 종이가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아, 그리고 이건 당시 채권자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서입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사람을 멈추게 했다. 진짜 보증인으로 확인된 사람 은채의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한 줄 아래 적혀 있었다. 은채의 오빠. 산속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은채는 숨이 막히듯 말했다. 오빠. 태수는 종이를 떨며 읽었다. 6년 전 오빠가 회사 돈 문제로 보증인을 찾다가 어머니 쪽 도장을 몰래. 그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 은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오빠가 하필 왜 어머님 도장을. 남자는 말했다. 당시 부족한 금액을 대신 해결해 줄 시댁 누군가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큰 사건이 된 것이죠. 인옥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도 착하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은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다. 어머님, 저 어떻게 사과해야 돼요?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어깨를 떨며 말했다. 어머님, 제 가족이 어머님을 이렇게 상처 입히고. 울음 사이로 말이 흩어졌다. 저 어머님한테는 절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순간 인옥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자격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야. 그 말에 은채는 더 크게 울었다. 태수도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인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나 때문에 너희 둘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태수가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전 재산 그거 다시 정리할 거야. 은채가 물었다. 네, 다시? 인옥은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야 알겠구나. 너희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바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러니 내 마지막 정리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산속의 공기는 슬픔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은채가 말했다. 누굴까? 태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밤에 산속까지 찾아올 사람은. 차가 가까워지자 차량 번호가 보였다. 은채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저 번호 우리 집 친정 번호예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은채의 어머니가 흔들리는 얼굴로 내려왔다. 은채야. 그 목소리에 은채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은채의 어머니는 한 손에 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은채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섰다. 밤 공기는 숨이 멎을 듯 차가웠다. 산비탈 위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은채의 어머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긴 왜? 은채 어머니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바닥에 꾹 눌러 잡으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은채야, 엄마가 큰 잘못을 했어. 그 울음은 바람보다 눈발보다 더 싸늘했다. 인옥은 은채를 살짝 잡고 조심히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은채 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바닥에 내려놓았다. 종이에는 채권량도 본인 확인 서류, 재확인 도장, 박은채, 가족 관련 보증인 서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은채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태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 서류 어머님이 한 거예요? 은채 어머니는 엎드리듯 울며 말했다. 아니야. 난 그걸 막지도 못했어. 은채는 당황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무슨 말이야? 누가 한 거야? 그때 차에서 또 한 사람이 내려왔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은채의 오빠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야.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오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서류 내가 했어. 바람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은채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오빠가? 왜 우리 시어머니 이름으로 그런 걸? 오빠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때 우리가 사기당해서 집도 날리고 엄마도 쓰러지고 그때 대부업체에서 말했어. 오빠는 손을 떨며 기억을 꺼냈다.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가까운 친척 명의를 쓰면 된다. 그때 난 아무 생각도 못했어. 은채가 소리쳤다. 그게 왜 시어머니야? 오빠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 결혼식 준비한다고 아버님이 도와주러 집에 오셨잖아. 그 말에 인옥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오빠는 계속 흔들리며 말했다. 그때 책상에 아버님 서류랑 도장이 있었어. 난 그게 결혼 축의금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그걸 복사해서 썼어. 묘비 앞에는 끔찍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럼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넘어온 채권은?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전부 내가 한 거야. 은채는 몸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오빠, 진짜 왜 그랬어? 왜 그걸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오빠는 소리쳤다. 말하면 내 결혼 망가질까봐. 너 태수 형 좋아했잖아. 그 말에 은채는 말문이 막혔다. 오빠는 더 크게 울었다. 그 집에서 너 진짜 행복해 보였어?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연락도 없고 내가 너까지 망치게 만들 순 없었어. 인옥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채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인옥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릴 용서하지 마세요. 바닥에 이마를 대려는 순간 인옥이 조용히 말했다. 이봐요.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깊었다.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보았다. 인옥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도장? 그때 당신이 가져갔다고 했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였습니다. 이녹의 눈빛은 분노도 울분도 없었다.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슬픈 눈빛이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오빠는 멍한 얼굴로 말했다. 네. 이녹은 다리를 약간 떨며 서 있었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가족을 살리려고 한 거니까. 그 말에 모두 멈춰섰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왜 저렇게까지. 이녹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내 친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알겠다. 사람은 힘들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은채는 숨을 삼켰다. 어머님, 그럼 저희를 정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용서도 못하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겠니? 그 순간 은채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이녹의 품에 안겼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산속엔 바람과 울음이 뒤섞였다. 태수는 비틀거리는 숨을 내쉬며 아내와 어머니, 처가를 바라보았다.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나왔네요. 이녹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그럼 이제 이 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산비탈 위 밤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은채의 오빠와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이녹이 입을 열었다. 이제 다 집에 가자. 그 말은 큰 소리도 긴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다. 내려가기 전 이녹은 남편의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다. 태수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이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딱 하나만 하고 갈란다. 그녀는 묘비를 만지며 말했다. 여보, 이제 이 집 애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도 쉬어도 되겠지? 태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내려오는 길, 은채의 엄마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녹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은채의 엄마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도 살면서 실수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은채 엄마의 눈가가 젖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이성을 잃는 때가 있죠. 그러니 이젠 그만합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만 숨지 맙시다. 은채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이녹은 말했다. 그쪽도 자식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나도 그 마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에는 조용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녹이 천천히 말했다. 오늘 말해야 할 게 있다. 태수와 은채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녹은 손끝으로 잔을 굴리며 말했다. 내 전 재산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은채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님. 태수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다 우리한테 넘기신다고 하시는 건? 이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너희가 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해서도 안 된다. 둘은 멈춰섰다.
이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삶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 내가 가진 건 원래 둘의 것이다.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었다. 이녹이 조용히 손에 든 종이를 펼쳤다. 전부 등기부등본과 채권 포기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작성된 문서 한 장. 은채가 숨을 멈추고 속삭였다. 어머님, 이건... 이녹은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둘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신 그녀는 작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전부 기부할 거다. 기부. 그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흔들렸다. 태수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엄마, 기부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복잡하게 나눠서 가족이 또 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내 인생 마지막 흔적은 돈이 아니라 좋았던 마음으로 남고 싶다.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틀어주며 울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면. 이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 때문이면 이렇게 담담하게 못했지. 이건 내 인생 마지막 정리다. 태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무 대상 없이 그냥 기부하시는 거예요? 이녹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다. 그리고 필통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 위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다. 민우 손주. 돈은 주지 않는다. 대신 민우한테는 한 가지는 남겨줄 거다. 태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뭔데요? 이녹은 편지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저 세상 가면 민우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글로라도 알게 하고 싶다. 은채도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님, 혹시 이게 유언장?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까 찢었던 유언장 말고 이건 민우에게 남긴 편지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민우가 커서 부끄럽지 않을 이름이니까. 이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주 느리고 확실하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내 재산 때문에 허물어지지 마라. 서로 기대고 서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가진 건 없어져도 우리 가족은 다시 살 수 있다. 그 말은 새벽의 공기를 가르는 듯 차갑지만 따뜻했다. 은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존경해. 이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다. 새벽 2시가 넘어 거실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은채와 태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았다. 은채는 숨을 삼켜가며 계속 말했다. 난 어머님이 가족이 되실까봐 무서웠어. 친정이 무너지는 걸 바로 옆에서 보니까 누구든 가까워지는 게 또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겁났어. 태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쓸었다. 너 겁먹고 있는 거 알았다. 은채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응. 근데 그 겁을 혼자 짊어진 게 문제였지. 은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그제야 은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알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부엌에서 이녹이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인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왜? 은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물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인옥은 천천히 뒤돌아 은채를 바라보았다. 다시? 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가족이 무서워도 어머님은 도망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착각했던 거예요. 그 말은 울음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인옥은 잠시 은채를 바라보다 말없이 냄비에 불을 껐다. 그리고 말했다. 은채야. 은채는 숨을 멈추었다. 나도 너한테 너무 쉽게 상처받았던 것 같다. 자식 가진 사람이라 다 괜찮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서로 오해하지 말자. 은채는 그 손을 붙잡았다.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은채의 오빠는 고개 숙여 말했다. 어머님, 저 경찰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인옥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지금 형사처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오빠는 혼란스러워 말했다. 하지만 전 명백히 내가 저지른 건 범죄였다. 맞다. 그렇다고 내가 교도소 가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빠는 눈을 들었다. 인옥은 차분히 이어 말했다. 너한테 더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책임이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도망치지 말고 내 가족을 지켜라. 오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수의 눈빛은 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사이에서 끼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은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아까 어머님 결정 진짜 괜찮아?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부모님이 평생 벌어둔 돈이지. 내 몫 아니야. 기부하신다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은채는 남편의 성숙한 대답에 흔들리는 눈으로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태수가 웃었다. 난 내가 옆에 있으면 돼. 둘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인옥은 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어. 근데 이제는 그 방패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태수가 물었다. 왜요? 인옥은 조용히 웃었다. 지켜줄 가족이 다시 생겼으니까. 그 말에 은채가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세 사람은 어느새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라면 한 봉지, 따뜻한 차, 서투른 미소들.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거 오랜만이에요. 태수도 말했다. 엄마 라면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인옥은 웃음을 터뜨렸다. 늙은이한테 맛있다고 아부 좀 하지 마라. 은채도 웃었다. 어머님이 끓인 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인옥은 살짝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엄마로 불러도 된다. 둘은 말을 잃었다. 은채의 눈이 금세 눈물로 젖었다. 엄마. 인옥은 지그시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불러라. 새벽의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기적이 태어났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다. 인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태수와 은채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인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애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이 지켜주려던 가족, 내가 잘 지켰지?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듯 인옥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 그 말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전히 퍼진 4월. 학교 운동장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흩어졌다. 오늘은 민우의 학교 발표의 날이었다. 운동장 한쪽 벤치에 조심스레 앉은 태수. 지난번 신혼여행 중 쫓겨났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가족 앞에 떳떳하게 나온 자리였다. 그는 손에 작은 노란 리본과 꽃 한 송이를 들고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자리 괜찮아? 태수가 뒤돌아보자 은채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말투도 표정도 이전의 거리감은 전혀 없었다. 고맙다.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히 챙겨야죠. 민우 아빠신데요. 태수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다. 조금 뒤 인옥이 조용히 걸어왔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다. 은채가 먼저 다가가 손을 붙잡았다. 엄마, 자리 여기에요. 인옥은 은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고마워, 딸. 은채는 순간 울컥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묘비 앞에서 나눴던 약속이 완전히 현실이 된 기분이었다. 태수는 휴대폰으로 민우 무대를 찍기 위해 서둘러 위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자리 잘 보여요. 인옥은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덕분이지 뭐. 태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인옥의 굳었던 어깨를 천천히 풀었다. 무대 중앙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인옥의 눈은 순간 흔들렸다. 지난번 입학식에서조차 멀리서 슬쩍 보기만 했던 손자. 이번엔 당당히 가족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읽을 글은 가족은 누군가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입니다. 그 말에 세 사람, 태수, 은채, 인옥 모두의 눈빛이 서로에게 향했다. 마치 민우가 이 가족의 상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민우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우리 할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민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은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카메라를 들었다.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이 끝나자 운동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인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나가는 순간. 할머니, 민우가 달려와 인옥의 품에 쏙 안겼다. 인옥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두 손을 허공에 떨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히 손자를 품에 안았다. 민우야. 민우는 씩 웃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올 거라고. 인옥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래. 할머니가 앞으로 자주 올게. 그 말 한마디에 민우는 더 꼭 껴안았다. 태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은채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이 말했다.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그 순간 은채가 인옥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가운데로 오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셔야죠. 인옥은 처음엔 멈칫했지만 은채의 손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민우를 안아 올렸다. 민우야, 할머니 옆으로 가자. 민우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그리고 셔터가 눌러지는 순간 이 가족은 처음으로 정말 한 장의 사진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의 얼굴은 모두 행복으로 가득했다. 일주일 후 인옥은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태수와 은채도 함께였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전 재산이 어려운 이웃 돕기 재단으로 기부됩니다.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자녀분들께 남기시는 게. 인옥은 잠시 태수와 은채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인옥은 다시 법무사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남길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법무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인옥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강인옥.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무언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걸으며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인옥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 태수가 물었다. 왜요? 인옥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사용법 아니겠니? 은채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인옥은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거다.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인옥은 잠시 멈칫하다 아들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나도 사랑한다. 그날 저녁 은채의 집에는 은채 어머니와 오빠가 조심스럽게 방문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은채 어머니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다. 인옥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인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이제 그만 사과하시고. 은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거실에 모두 앉았다. 인옥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제 우린 가족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계세요. 은채 어머니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렇게 대해주실 수 있어요? 인옥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워할수록 제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오빠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인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갚을 생각 말고 앞으로 잘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인옥이 만든 된장찌개, 은채가 만든 불고기, 은채 어머니가 가져온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민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인옥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많이 먹어라. 태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은채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인옥이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왔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인옥은 민우를 따로 불렀다. 민우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뭐예요? 인옥은 작은 봉투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이건 할머니가 민우한테 쓴 편지야. 지금 읽지 말고 민우가 좀 더 크면 읽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언제 읽어요? 민우가 어른이 되면. 그때 읽으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꼭 안았다. 알았어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인옥은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민우를 제일 사랑한단다. 민우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저도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태수와 은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인옥과 태수, 은채는 집 앞 작은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인옥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저 위에 있을까?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엄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은채도 말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친정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랬어. 남이 힘들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었지. 태수가 말했다. 엄마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인옥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외로우세요? 인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예전엔 외로웠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있잖니. 그리고 민우도 있고. 태수가 말했다.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인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정말. 세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며칠 후 작은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 어려운 이웃 돕기 재단. 태수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감사 편지와 함께 인옥의 기부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강인옥님의 소중한 기부로 0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를 인옥에게 보여주었다. 인옥은 조용히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렇게 쓰이는 게 맞지. 은채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셨어요.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 건데 다른 분들도 행복해졌다니 더 좋네. 태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간이 흘렀다. 인옥은 이제 매주 민우의 학교에 갔다. 은채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태수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은채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인옥에게 물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인옥은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은채는 진지하게 배우며 말했다.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녹은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시간 많으니까. 네, 엄마. 그 말을 들으며 이녹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거실에서는 태수와 민우가 책을 읽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우가 그림책을 들고 뛰어왔다. 이녹은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책을 읽었다. 옛날에 민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맞춰 책장을 넘겼다. 그 모습을 보며 태수와 은채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다. 이녹은 작은 원룸이 아닌 태수와 은채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오늘도 이녹은 민우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할머니, 오늘 급식 맛있는 거 나와요. 민우는 신나게 말했다. 이녹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야 한다. 네, 할머니도 밥 잘 드세요. 민우는 인사를 하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녹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이녹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곤 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은채.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녹은 웃으며 말했다. 아무거나 괜찮다. 내가 만드는 건 다 맛있어. 에이, 엄마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엄마가 알려주신 레시피로 만들게요. 전화를 끊고 이녹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렇게 평온한 날이 올 줄 몰랐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후 이녹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 어려운 이웃 돕기 재단. 편지를 열자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녹의 기부금으로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의 사진이었다. 한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따뜻한 식사를 하며 감사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인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녹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쓰이다니. 그녀는 사진을 소중하게 서랍에 넣었다. 오후 이녹은 은채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다. 엄마, 이 고등어 싱싱해 보여요. 은채가 생선을 골라 보였다. 그래, 민우가 좋아하니까 사자. 네. 은채는 생선을 샀고 이녹은 과일을 골랐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장을 봤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새 집은 괜찮으세요? 응, 너무 좋다. 민우도 자주 놀러 오고. 다행이에요. 처음엔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녹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자주 와주니까 안 외로워. 은채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녁 식사 후 태수는 어머니를 산책에 초대했다. 엄마 같이 걸을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재산 다 기부하신 거. 이녹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안 봐도 되고, 나도 마음 편하고.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편한 거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태수가 말했다. 엄마, 제가 지난 1년 동안 느낀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녹은 아들을 바라봤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더라고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알아줘서 엄마는 행복하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그럴게. 며칠 후 민우의 생일이었다. 집에는 풍선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녹, 태수, 은채, 그리고 은채의 어머니와 오빠까지 모두 모였다. 민우는 생일 모자를 쓰고 신나게 뛰어다녔다. 할머니, 케이크 언제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 초 켜고 불어야지.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민우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후, 촛불이 꺼졌다. 민우야, 무슨 소원 빌었어? 태수가 물었다. 민우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는 거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이녹은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고맙다, 민우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우 제일 사랑해.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생일 파티 중 은채 오빠는 이녹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요즘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이녹은 놀라며 말했다. 정말? 어떤 가게인데? 중고 책방이요. 작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용기 낸 거지. 오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녹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잊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라. 네, 어머님. 파티가 끝나고 은채 어머니는 설거지를 도우며 이녹에게 말했다. 이녹 씨,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이녹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은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정말.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녹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남편이 그랬어요. 미움은 자기를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은채 어머니는 이녹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민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민우는 오래전 할머니가 준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할머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어렸지. 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많이 컸을 거야. 민우야, 할머니는 내게 돈을 남기지 못했다. 대신 이 편지를 남긴다. 할머니가 평생 살면서 배운 건 이거야.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할머니는 한때 너희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지. 민우야, 너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봐.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라. 그게 할머니가 내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마이너스 할머니 올림.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2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여전히 민우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민우는 가족 모두를 불렀다. 태수, 은채의 어머니, 오빠까지. 민우는 할머니의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남기셨어요. 민우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은채가 말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태수도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은채 어머니도 말했다. 인옥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민우는 가족 모두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가족 모두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다. 태수가 말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은채도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민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평생 간직할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은채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인옥 씨, 정말 감사했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모두가 묘비 앞에서 묵념을 했다. 그 순간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산소를 떠나며 민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게요. 태수가 민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우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채도 말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그 뒷모습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그 뒷모습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